한겨레TV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보통은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좀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함께하실 세 분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박진영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언론학 박사 정미정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부분 지금 유튜브나 텔레비전 생중계도 됐기 때문에 보셨을 것 같은데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을 읽으면서 선고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기환송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다라고 이제 주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 좀 먼저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앉아서 쭉 같이 보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고 기록에 접수가 된 지 36일 만에 한 달 남짓한 기간 만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633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3개월 안에도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긴급하게 봤단 말이에요. 네. 이게 쟁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 주문을 읽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는 이게 사건이 사실상 병합이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있고 김문규 씨를 아느냐 모르냐가 있고 사실상의 두 가지 사건이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갈래의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신속하게 결론이 나와서 많은 법조인들이 그냥 합리적으로 봤을 때 원심 판결이 판단의 대상이다 보니까 상고 기각으로 귀결될 거다라고 했지만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쟁점 중에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무죄 취지로 선고를 한 항소심이 정당하다고 했고요. 예. 그 부분은 근데 1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 파기환송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전부 파기환송하는 거여서 그거는 본인들이 무죄 취지라고 밝혔고 나머지 그러면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니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처벌받는 이 조문에 정확하게 있어요. 학력, 재산, 고향, 이력 이런 건데 행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인식의 문제다라고 해서 검찰이 공소장 바꾸고 하면서 이거 교유 행위라는 게 있었다. 골프를 치고 같이 출장을 가는 행위다라고 했는데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는 이건 교유 행위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은 출장을 같이 간 사실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요 맥락의 발언에 대해서는 골프를 그러면 실제로 안 쳤구나라고 했지만 실제 쳤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유권자의 혼란을 좀 가져올 수 있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관계를 대단히 단편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맥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 보니까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재량행위가 없고 압박을 그 조항을 근거로 막 압박을 넣으니까 내가 이걸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 공문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재량껏 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고 단순히 인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협박, 압박 이런 건 사실 본인의 아주 내심의 영역의 이 단어거든요. 표현 방법. 예. 그런데 이게 조문이랑 연결지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의 표명으로 볼 수 있고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유죄라는 건데요. 저는 이런 무리수를 대법원이 왜 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분도 일반적인 총평이라고 할까요? 지금 느낌이나 이런 부분 소감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될 선고를 당겨서 하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그것도 숫자상으로 보면 이른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10대 2로 분류되게 만들었다. 의도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뒷배경에는 자신들을 임명해준 윤석열 일당들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미정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관의 의지는 의지라고 보더라도 저는 나머지 대법관들이 다수가 그런 의견을 가졌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관이 대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꼼수를 쓸 수도 있을 거라고는 보았지만 나머지 대법관들이 조희대 대법관의 의지대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전에 가졌던 생각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소 판단 받을 때도 우리가 비슷한 얘기했어요. 뭐 진보가 몇 명이고 보수가 몇 명이고 몇 대 몇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그 이른바 전원 합의체 판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법률행정처장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은 두 분이 빠지고 12명의 대법관들이 이 판결을 했다. 그리고 뭐 지금 잘 알려진 것처럼 3월 26일 날 2심 선고가 됐고 36일 만에 선고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고 밝힌 지는 9일 만에 맞습니다. 이 선고가 일어났는데 이거 의아했죠. 왜 이렇게까지 평소에 안 하던 그 뭐 속도전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 속도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이건 뭐 역사상 없었던 정도의 속도로 진행을 했던 전원합의체 판단이었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 따져야 된다는 말씀 우리 장윤미 변호사 해주셨고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있고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판단을 대법원이 지금 이 시점에 해야만 했는가?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다분히 또 따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념 성향을 분리할 때 극자 극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극이라는 걸 왜 붙이냐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극우 판사예요. 지금 기존에 있던 관례와 그다음에 하던 방식들을 외면하고 없던 극단적인 방법을 갖고 와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켰다. 이건 극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른바 이 사법부라는 것이 합의제 기관 또는 이 공화적 절차를 준수하는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는 역할을 맡겨놨는데 특히 이제 법을 집행하는 쪽이 절차와 형식을 중요해야 되는데요.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겁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가 우리 이제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온 나라들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데 이 미국에서도 민주주의 위기를 겪었고 브라질에서도 겪었습니다만은 200년 전에 만들어진 상권 분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흐트러뜨려서 새로운 형태의 민주공화정의 질서를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민주주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정치 개입 이 표현을 지금 뭐 이번 판단을 보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그냥 단순 뭐 일개 판사가 아니라 지금은 대법원장이 지금 주문을 선고했고 맞습니다. 이게 조희대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 선고 나오기 전에도 여러 차례 방송에서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할까요?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판단이 나온 게 어디서 기인하는가를 또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법률적으로 대법원에서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이 쭉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간다는 것은 또 매우 복잡한 일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 이제 한 달 남은 대선 그 한 가운데서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서 얘기하셨지만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이 지금 댓글창에도 많이 보이고요. 맞습니다. 그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뭐 여러 단체 대화방 이런 데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눈치조차 보지 않는구나. 국민 그렇죠. 눈치 보지 예, 않는다는 눈치 안 거예요. 보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법부가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이제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한 250년 정도 됐죠. 몽테스키우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몽테스키우가 이제 상권 분립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처음에 사법부 이야기는 로마 공화정에서 나와요. 예. 로마 공화정에서는 법무관이 존재합니다. 법무관은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시민들 중에 선출을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 중에서 선출되어서 그것이 이제 이른바 사법부의 역할을 하면서 상권 분립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선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뭐 지금 우리 상권 분립이라는 중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유일하게 사법부예요. 그렇습니다. 행정부는 대통령이라는 선출된 권력을 예. 통해서 위임받아서 집행권을 구성합니다만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 여기고 심의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합의하고 제한적으로 하라는 어떤 이 철학적 모티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스스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걸 갖고 와서 부정해 버린 거예요. 아니 이건 사법부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 버린 거예요. 뭐 일부에서는 국민참여재판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나온 대법 판결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을 수밖에 없겠고, 야 이건 그 눈치 보지 않는 사법부의 이런 행보, 우리 정미정 박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지금 한덕수 대행의 출마와 관련해서도 제가 느끼는 건 그 뻔뻔함이거든요. 예.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심지어 국민의힘 정당 공당에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도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것만 봐도 참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법부도 이러는 걸 보니까 저들이 가진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싸움에서 전면전으로 들어왔고 조금이라도 놓치거나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시간은 흐르는 것이고 이 법 절차라는 것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되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법으로 네.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당연하지만 뭐 해당 재판부로 보내진 않고 이제 새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이건 법원에서도 아마 대단히 비판이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건 맞아요. 무리수를 둔 거예요. 상고기각이 아니라면 대단한 무리수를 두고 이걸 다 주도권을 쥐었던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예. 의중이 많이 실렸다고 했잖아요. 633 원칙 막 얘기하고 그러면 사건 기록을 정말 여론이나 이런 거 안 보고 기록과 법리에 집중해서 판단했는지 저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 시간 안에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원심이 파기됐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 새로 이 부분을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네.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거 기계적으로 그러면 뭐 유죄 선고를 하나라고 이제 예, 생각하실 예. 수 있는데 일단 이 각각의 법원들은 한 명 한 명의 이 재판관들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받진 않습니다만 다만 저희 이제 실무에서 보면 대법원이 갖는 위상이 법조계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떤 법리가 대단히 돌출적이거나 본인이 정말 수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또 그 절차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피고인 측에서 만약에 유죄로 나면 그걸 네. 또 상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재상고가 재상고가 가능해서 이거는 대선 전에는 영향이 나올 수가 없는 걸 대법관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건 이거는 사법부가 어떻게 이렇게 정치에 침탈을 하고 침범을 합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해서는 지난 뭐 몇 년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 불었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언론에서 붙여서 썼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게 사법 리스크가 주체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법부 리스크 이렇게 또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검찰까지 포함해서 이제 법조들, 법조 리스크? 법비들의 리스크입니다. 법비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가능한 없어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사법부의 장이잖아요, 대법원장은. 그렇죠. 그런데 사법부의 장이 지금 대놓고 이런 일을 벌인 거니까 그냥 일부 판사들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 제기하고는 또 다른 그렇죠. 측면이 그렇죠. 있다고 봐야죠. 네. 저는 이거 쿠데타라고 보고요. 만약에 판사들이 개별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진짜 금방 말씀드리겠죠. 200년 전에 구상한 이 사법부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이고 새로운 이제 AI 시대에 어떤 모색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선은 6월 3일로 날짜 정해졌고 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거가 진행되는데 이 오늘의 이 판결은 그 뭐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저는 이 날짜를 5월 1일로 한 거 대단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결론이 나오고 아마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속도전을 벌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안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5월 11일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5월 11일을 머릿속에 넣고 그 전에는 어떻게든 무리수를 두더라도 결론을 내려고 예.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미리 했다면 예. 예.
어떻게 그런 에헤. 이건 공당에서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1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지금 예, 대법원 예. 못 그럴 겁니다. 이거는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5월 11일 날 후보 등록 정확하게 할 거고요. 예. 그 이전에 고등법원이 건 나올 수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떠들었듯이 파기자판이란 건 법리에 맞지도 않아서 그냥 민주당 후보 그리고 정치인 이재명은 그냥 본인의 길을 갈 겁니다.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하고 싶은 그런 본인들의 의도하에서는 최대치를 보여준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족쇄가 되지 못합니다. 예.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등록 5월 11일에 하면 결국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 선택들이 남아 있는 것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오늘의 이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는 결국 투표로 또 증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상황들 사법부 내에서의 뭐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는 또 봐야 될 것이고 향후 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짚을 것이며 또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양보한다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고 9일 만에 나온 이 판단을 사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방대한 자료고 네. 심리길이 지금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이틀 굉장히 급하게 잡혔던 사실상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잡혔고 세 번째 잡혔다고 하지만 그날은 오늘 날짜 잡은 거였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 거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따져야 될 것 같다. 그 전에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거다라는 그러니까요. 네. 이야기를 하면서 우스개로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조이대가 미리 써놨대더라. 진짜 우스개 소리로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마음속에서 우스개가 아닌 써놨던 거지. 수준인 거죠. 지금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마음속으로. 자, 그 상황들 오늘은 저희가 뭐 방송 시간에 딱 맞물려서 대법원 선고가 나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물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 그 이후에도 아마 선거 기간 내내 분명 이게 또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